안녕하세요. 윤박사의 현장TV 윤선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 키워드 제가 현장에 가면 꼭 물어볼 겁니다. 대표님,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대표님의 비즈니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 길이 무엇을부터 잡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사 열심히 짓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뭘 열심히 할 거냐? 조금 이제 체계화되고 과학화되고 경영 부분에서도 뭔가 좀 뭔가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윤박사 현장 TV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또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 그 말이 나오게 된 게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봤죠. 사업하는 오는 투자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은 이렇게 통용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기농에서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농업 시나리오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거 알 필요 있어요? 뭐 있어? 아니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줄거리이자 일종의 기본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서가 없는 거예요. 전체 계획서.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대표님,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요? 수익 모델이요? 수익?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요, 나중에 또 열심히 경영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처음에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 보니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히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 나중에 실패를 하면서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 무슨 경제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경영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모델이고요. 사업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수익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다른 사람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고객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내가 이 상품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똑같은 단감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죠. 단감을 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창원의 다감농을 참 좋아해요. 거기에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영을 계획하면서 나는 명품 단감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에 명품 단감이 참 많죠. 그런데 나는 명품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었다는 건 생산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생산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명품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벤치마킹했던 곳이 바로 백화점. 백화점에 가서 한 번 쑥 갔다 와서 쭉 둘러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22번 방문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 팔릴만한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를 분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돼서 거기서 팔리게 되고, 물건을 다 달라 그랬을 때 한 곳에 모든 걸 주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올인했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고 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사람을 찾아오게 하자.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거고요. 똑같은 사과를 재배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경매로 다 출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밭대기를 해가지고 포전 매매라고 그러죠. 출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공까지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까지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이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가 계속 고민한 거잖아요. 그것이 발전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생산해서 상인에게 넘기면
1모작. 근데 그걸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면 2모작. 가공을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바로 3모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힘들지만 왜 가공을 하려고 그러고, 왜 힘들지만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지, 똑같은 면적에 3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경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줄 것이고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는 경쟁 우위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가 우위.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도 원가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어떻게 하면 디자인 차별화 그리고 원료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세 번째 전략은 집중화 전략입니다. 이걸 간단히 소개하면, 경쟁 우위를 할 때 첫 번째 이 비용, 어떻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느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바로 뭐겠어요? 지금 생산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생산하게 되면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어. 원가 줄이려고.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이 부분 좀 한계가 있어요. 생산 공급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미생물 제재를 만든다든지 내가 직접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유통 비용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동 선별, 공동 포장재를 활용한다든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쓰고 있죠. 두 번째 원가위 차별화 전략은, 경쟁 전략 중에서 차별화 전략은 바로 당도라든가 색깔, 모양, 디자인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난 당도를 더 해야겠다. 차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GAP 인증을 받은다든지 어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겠다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차별화, 좀 빨리 배송해 줘야겠다. 그럼 뭐 원료를 차별하든가 홍보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 경쟁 우위 전략은 바로 오늘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화 전략입니다. 특정한 고객층이나 시장에 집중하는 거. 너무 넓게 벌리면 안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좁혀야 돼요. 왜 광양의 산토토마토는 4세, 6세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농장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난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당뇨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현미라든지 돼지감자라든지 수세미만 하겠다, 여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뇨에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핵심 고객층 중심으로 하는 시장 타겟팅. 과거에는 농업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원가 절감이었다면, 그 다음 해에 이제 차별화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중화로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고 갑시다 라는 주제로 이제는 현장에서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면 꼭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에요? 바꿔 말하면 수익 모델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명확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윤박사 현장TV 비즈니스 모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